남자의 호감 신호. 이건 거짓말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남자의 호감 신호는 여자보다 직접적이고 명확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에서 호감 신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전화로 혹은 만나서 대화를 하는 도중에 아프다고 해봅시다. 남자가 적극적으로 건강 상태를 묻거나 함께 병원에 가주겠다는 반응을 보이면 호감 신호라고 해석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걱정을 해주면서 나서지는 않고 병원에 가보라거나 싫어하는 반응을 보인다면 호감보다는 지금까지의 행동이 호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화를 걸었다가 받기 전에 끊는 방법도 있습니다. 남자가 호감이 있다면 구체적인 질문과 함께 전화나 연락이 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걱정하기도 하고 내심 연락 온 것을 반가워합니다. 그러나 부재중에 대한 반응이 없거나 밋밋한 표현이 들어온다면 호감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호감을 확인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하던 중 정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상대방의 반응에서 대화를 이어가려는 의지가 보인다면 당신은 상대방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하지만 딴짓을 하거나 핸드폰을 보는 등 대화를 이어가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우리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썸 타고 있다면 이것만은 주의할 것. 썸은 서로 좋아하고 있고 그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사귀는 듯이 가까이 지내는 관계입니다.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는 가까운, 정확히 말하면 사랑에 아주 가까운 상태입니다. 이렇듯 상대에 대한 애정이 있지만 사귀고 자고는 말하지 않았기에 연인 관계는 아닙니다. 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넘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를 포옹해줄 명분이나 관계성이 없기에 조금만 부담스러워지면 사귀는 관계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때문에 사귀기 전부터 과한 애교를 부리거나 과하게 자신을 어필하는 것은 역효과를 일으킵니다. 남자들은 간혹 좋아하는 마음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관계가 정립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썸은 사귀는 관계가 아닙니다. 사귈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남자들이 썸을 타고 있다고 확신하게 된 순간 마치 사귀고 있는 사이처럼 행동합니다.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주변 단속에 나서고 간섭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간섭과 관계 유지를 위한 구속은 사귄 이후에 서로 맞춰가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죠. 고백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상대방에게 우리 사귈래? 라고 질문형으로 하지 말고 우리 사귀자 라는 말로 하라고 하시네요. 우리 오늘부터 사귀는 거다 라는 평서형 고백이 좋습니다. 썸을 타는 관계는 짝사랑을 하는 관계든 자신감이 없는 태도로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질문형으로 하면 상대방의 대답이 생각해 볼게 라고 피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대단한 고백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성 있고 솔직한 표현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이 상대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상대에 대한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과 상대의 추억을 상기하며 진솔하게 이야기한다면 상대를 향한 당신의 진심을 충분히 전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이벤트나 거창한 약속보다 진심이 감동을 만들고 당신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고백을 거절하는 방법. 그 사람과 사귈 생각이 아니라면 좋은 친구니 준비가 되지 않았다느니 친한 동생이나 오빠나 누나라는 핑계보다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거절을 하는 당신도 듣는 상대방도 힘들겠지만 그만큼 서로의 관계나 마음은 확실하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고백을 했고 그 고백을 거절해야 한다면 만나서 고맙다고 먼저 이야기하세요. 좋아하는 마음이 어쩔 수 없지만 고백을 마음먹기까지 그리고 고백을 하려고 준비하고 행동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는 솔직하게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세요. 상대방의 고백에 싫든 좋든 직접 얼굴을 보고 고맙다고 말했다면 당신은 충분히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고 불편하겠지만 당신은 상대가 희망 고문에 빠질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선택만으로도 정말 잘한 것입니다. 사랑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방법. 연애 때 알았으면 좋았을 10가지 현실적인 조언. 첫 번째, 사귀는 것이 끝이 아니다. 연인 사이가 되었다고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사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서로를 지칭하는 표현이 애인으로 명확해졌을 뿐이지요. 서로 좋아하는 마음은 같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사귀니까 라는 식으로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거침없이 행동한다면 상대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를 만나기 위해 갈고 닦았던 매력을 유지하면서 배려와 존중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귀게 되었다고 당장 스킨십을 하거나 무언가를 요구하기보다 자연스럽게 발전시켜 나가세요. 두 번째, 밀당은 불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밀고 당기며 연애의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각과 을이 나누어졌을 때 긍정적인 효과를 본 관계는 없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관계는 고통스럽습니다. 연애를 서로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밀당보다는 그때그때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연락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연인 관계에서 연락은 정말 중요합니다. 연락을 자주 많이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연인은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서로의 하루, 생각, 감정을 누구보다 먼저 누구에게도 잘 알아야 하는 사이입니다. 감정이 상해서, 바빠서, 신비주의 컨셉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잠수를 타다 헤어지지 말고 매일매일 당신의 안부를 전하세요. 네 번째,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첫 연인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한다 생각은 당신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자신, 자연스러운 자신을 보여주지 못하면 관계에 점점 지쳐갑니다. 다섯 번째, 표현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끄럽다는 이유로 오글거린다는 이유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상대는 당신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마음은 표현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습니다. 느끼고 있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서로가 소중한 만큼 작은 것도 표현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질투심 유발은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당신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상대의 당신에 대한 마음을 확인받고 싶다는 마음에 질투심을 유발하거나 떠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미디어나 연애 조언들에서 볼 수 있는 질투심 유발은 단 한 번만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에게 당신에 대한 소중함이나 애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다만 한 번 이상 시도한다면 질투심 유발 작전은 도리어 애정 고갈 상태를 만듭니다. 일곱 번째, 감정을 확인하기 위해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의 크기가 상대방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무게를 잴 수도 없어서 같은 양만큼의 애정을 줄 수도 없습니다. 사랑을 달라고 따지거나 애원한다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애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장거리를 하기 위해 버티는 것이 연애입니다. 좋아한다면 응원해주고 상대를 기다려주고 감정의 보폭을 맞춰가야 합니다. 감정을 강요하지 말고 기다려주는 것,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연인입니다. 여덟 번째,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 나를 버리고 상대방에게 모든 걸 쏟아붓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신경이 상대에게 가 있고 일상의 중심은 오로지 그 사람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일, 친구, 시간들이 소중하면 상대의 생활도 그만큼 소중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야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먼저 위해야 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아홉 번째, 헤어지자는 말은 쉽게 해서는 안 된다. 헤어지자는 말을 하는 순간 서로를 볼 수 없습니다. 목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끊어집니다. 먼저 헤어지자고 해놓고 홧김에 자존심이 상해서 충동적으로 와 같은 변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진심이 아니었다며 헤어지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든 붙여도 헤어지자는 뜻이 바뀌지 않습니다. 헤어지자는 말은 마지막에 모든 것을 끝낼 각오가 되었을 때 해야 합니다. 열 번째, 이별은 순순히 받아들여야 한다. 상대가 이별을 고했다면 붙잡지 마세요. 상대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격정적인 감정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는 무슨 일을 해도 망칠 것이 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상대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는 감정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의 연인 관계를 돌아보고 미래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모든 과정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어장 관리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목적이 착취입니다. 상대방의 돈, 몸, 시간, 감정 등을 착취하기 위해 어장 관리를 합니다. 상대방에게 물질적, 시간적, 감정적 에너지를 쓰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어장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쉽고 명확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호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이용하는 것이 어장 관리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상대가 어떤 것을 요구할 때 어장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상대의 요구에 조건을 걸어보세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거 해주면 너는 이거 해줘 라는 방식을 취합니다. 당신이 주는 것과 동등한 가치의 무언가를 요구할 때 상대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어장 관리는 관심받고 사랑받는 상황만을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관심입니다. 그래서 상처받았던 아픈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꺼냅니다. 아픈 과거에 관한 이야기는 동정심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이 동정심은 호감으로 쉽게 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백을 해보면 쉽게 판가름이 납니다. 성과 어장의 가장 큰 차이는 관계 진전입니다. 어장 관리를 하는 사람은 진지한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책임을 지고 싶지 않고 사랑하는 느낌은 원합니다. 때문에 어장 관리를 통해 이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꽤 오랜 시간 호감을 나눈 것 같은데 상대가 고백해 오지 않고 상대의 고백에도 모호한 대답으로 뜸을 들인다면 상대의 어장 속일 수 있습니다. 어장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장단점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스킨십도 거침없고 밀당도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복수나 이기려고 하는 생각으로 가까워졌다가는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장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빠르게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복수는 우리가 행복하게 연애하는 것 자체가 복수입니다. 제가 연애동님의 연애불변의 법칙 책을 다 읽었고요. 이 책은 연애 초보나 약간 모태솔로이신 분들이 읽어도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여성분도 좋지만 남성분이 읽으면 여기 그 여자분한테 자연스럽게 말 거는 대화 같은 내용도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채널 아직 구독하기 전인데 한번 구독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책으로 만나겠습니다. 안녕.